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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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능력 필기 홍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강의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우리 첫 시간 컴퓨터 일반 제1챕터 제1섹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윈도우즈의 기초인데요. 여기에 운영체제의 개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윈도우즈가 운영체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운영체제라는 말은 되게 쉬워요. 운영체제? 뭔가를 운영해주는 체제다라는 건데 우리가 운영체제라는 말보다 OS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럼 OS는 뭐의 약자냐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예요. 오퍼레이팅은 무슨 뜻이 있어요? 운영해주다 또는 작동하다, 동작하다, 또 오퍼레이션 그러면 수술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시스템 많이 쓰죠. 하지만 체제, 체계 또는 조직, 장치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OS, 운영체제 외우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윈도우즈는 운영체제의 한 종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운영체제의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적인 자원, 하드웨어라는 거. 여러분들 HARD, 하드가 무슨 뜻이 있냐면 딱딱한 이런 뜻이 있고요. 웨어라는 건 제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드웨어는 딱딱한 제품이에요. 눈으로 보든 만져보든 딱딱한 거. 뭐가 있어요? 우리 본체,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이런 것들, 모니터 다 딱딱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으로 친다면 인간의 육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자원.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우리 소프트, SOFT, 부드럽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웨어는 제품 마찬가지로. 그럼 부드러운 제품이에요. 여기서는 부드럽다라는 의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으로 친다면 정신, 두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그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하드웨어, 성능이 좋은 하드웨어에 성능이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있어야지만 컴퓨터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고 관리함으로써, 그러니까 운영한다라는 뜻이에요. 관리라는 말은 멋있으려고 붙인 것 뿐이고, 그래서 사용자가, 우리 유저가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뭘 줘요? 편리함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다라는 거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앞에 컴퓨터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정의고요. 만약에 윈도우즈가 우리 컴퓨터에 안 깔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안 뜹니다. 부팅이 안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 반드시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윈도우즈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하드웨어적인 자원, 소프트웨어적인 자원 모두 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준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용자한테 편리함을 준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운영체제의 종류인데, 우리 MS-DOS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주 옛날에 사용했던 거고, MS-DOS. 여기서 MS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뜻해요. 회사 이름이죠. DOS는요.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방금 전에 배운 OS 그겁니다.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 유닉스 사용하고 있죠. 지금도. 리눅스도 마찬가지. 유닉스하고 리눅스는 조금 신경 써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OS2라는 거는 예전에 IBM에서 만든 건데 이제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네, 박물관에도 없습니다. 알고만 계시고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95, 98인데요. 이 95, 98은 뭘 뜻하는 거냐면 발표된 연도. 우리가 버전이라고 그러죠. VERSION 버전. 그러면 무슨 판. 뭐 우리가 영화 나오면은 어떤 영화 1, 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윈도우즈 95년도에 나온 거고 98년도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NT. NT는 연도가 아니고 U 테크놀로지 약자예요. 새로운 기술이다. 뭐 별 의미 없고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 윈도우 미는요. 밀레니엄 2000년도에 나왔다 그래서 밀레니엄이 붙어버린 거고 윈도우즈 XP는요. 익스피리언스 약자예요. 경험해보세요 라는 뜻이고 또 윈도우 비스타 그러면 뭐 경치, 조망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윈도우즈 7 다시 그냥 1, 2, 3, 4 발표 연도도 아니고 닉네임도 아니고 그냥 번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7 그 다음 윈도우즈 8 그 다음에 윈도우즈 9 어디 갔나요? 빠뜨렸나요? 아니요. 윈도우즈 9는 생략, 스킵 그냥 건너뛰고 윈도우즈 10으로 가자. 그래서 윈도우즈 10이 마지막 버전이 되는 거고요.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기준 버전이 윈도우즈 10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즈 10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네, 이게 운영체제의 종류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운영체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됐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운영체제의 목적인데요. 운영체제의 목적. 제가 아까 윈도우즈가 컴퓨터에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어요. 안 뜨는 거예요. 부팅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면서 운영체제, 윈도우즈도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영체제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컴퓨터를 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컴퓨터를 쓰기 위함 이렇게 시험 문제 절대 안 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운영체제의 목적은 다른 말로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또는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같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 성능평가 요소 둘 다 하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에는 성능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가겠습니다. 누가 운영체제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신뢰도부터 가겠습니다. 신뢰도라는 건 뭐예요?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우리 저 사람 참 신뢰도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신뢰도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하는가. 신뢰도의 신. 자, 우리 암기 쏙쏙 외우는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신뢰도의 신.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이 사용 가능도는 뭐냐면 내가 컴퓨터를 쓰고 싶어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용 가능도예요. 내가 쓰려고 그랬더니 윈도우즈가 주인님 2시간 뒤에 쓰시면 안 됩니까? 저 피곤한데? 말도 안 되죠. 그겁니다. 사용 가능도.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내가 쓸 수 있는가의 정도. 그래서 신뢰도,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그래서 신사, 신뢰도의 신, 사용 가능도의 신사. 그 다음에요. 처리 능력. 이 처리 능력은 영어로 throughput이라고 하는데요. 좀 알아두세요. 요거는요. 제가 웬만해서는 영어 스펠링, 뜻 암기하세요라는 말씀 안 드리는데, 요 throughput은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처리 능력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건데, 좀 멋있게 말하면 시스템의 생산성이 뭐예요? 얼마큼 만들어내느냐? 그 단위고, 또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 의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 타이틀만 외우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사처, 처리 능력.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응답 시간이요. 신사처럼 응해라.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신사처응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신뢰도, 사용 가능도, 처리 능력.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인데요. 응답 시간은 얘도요. turn around time이라고 해서 한글로 turn around time이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한 번만 또 써보시고 외우시면 되죠.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turn around time, 응답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업 의뢰한 다음에 시스템에서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응답 시간, turn around time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은 신사처응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거 마지막으로 또 뭐냐면 처리 능력은 높은 개념의 표현이 좋은 거예요. 처리 능력 맞죠? 신뢰도도 높은 게 좋은 거죠? 맞아요. 그런데 사용 가능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높은 개념의 안 좋은 게 있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답 시간의 최대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응답 시간의 최대화라는 건 뭐예요? 아, 최대니까 좋은 거구나. 응답 시간인데요. 뭘 물어봤어요. 최대화. 느려 터지는 거예요. 응답 시간의 최대화는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요? 응답 시간이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 시간의 최대화라는 거는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능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왜요? 컴퓨터가 느려 터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이 재밌잖아요. 느려 터지고요. 속이 좁아 터집니다. 재밌죠? 아무튼 응답 시간의 최대화는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 시간이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최대화가 붙어버리면 안이웃이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 신사처응 절대 잊지 마시고 높은 개념의 표현이 좋은 것들, 처리 능력, 신뢰도, 사용 가능도, 그 다음에 높은 개념, 응답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종류, 정의, 성능평가 요소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2단 쪽에 보면 클러스터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그러는데요. 이 클러스터라는 단어만 좀 아시면 돼요. 클러스터가 묶음, 이게 그룹으로 다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클러스터 좀 어려워도 외우셔야 돼요. 뜻을 알면은 쉬워요. 클러스터가 무슨 뜻? 묶음, 다발 이런 뜻이 있는데 보세요. 그 뜻만 알면 바로 끝납니다. 운영체제에서 2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처럼 묶어서 사용하는 기법. 아까 제가 묶는다 그랬잖아요. 다발, 클러스터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OS에서 운영체제에서 2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처럼 묶어서 쓰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클러스터링. 클러스터가 묶음, 다발. 됐죠? 우리가 컴퓨터 공부를 할 때요. 용어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저희 강의 시간에는 항상 모든 영어 단어에 대한 뜻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뭐 또 수업 끝나고 찾아보시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드디스크, HDD,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요즘은 이제 플로피 디스크는 사용할 수도 없고, 팔지도 않고, 그죠? 또 플로피 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드라이버도 없고,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 옛날에 쓰였던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 상에서 기억 영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보세요. 여러 개의 섹터를 하나로 묶는 단위로도 사용된다. sektor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 그것도 클러스터링 이렇게 불러요. 그럼 섹터는 뭐냐면 SECTOR, 섹터는 부채꼴 모양을 섹터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피자 먹을 때 피자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한 번에 이렇게 다 드십니까?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 자르면 약간 삼각형의 원, 그걸 부채꼴 모양 아닙니까? 그걸 섹터라고 불러요. 디스크에서 이렇게 자르는 거. 그래서 트랙은요, 돌고 있는 동심원, 트랙, 그다음에 섹터. 그래서 우리가 트랙과 섹터로 나눠주는 걸 뭐라 그런다? 포맷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포맷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트랙과 섹터로 묶어주는 걸 포맷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섹터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 그것도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두 개는 좀 조심하시고 둘 다 아무튼 묶어서 하나처럼 쓰는 개념. 그게 클러스터링이에요. 그리고 또 맞다 틀리다로 나온 건데 클러스터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검색 속도는 느려진다라는 거. 클러스터의 크기가 늘어나면 그래서 클러스터링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 가겠습니다. 발달 과정.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괄. 우리가 일괄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일괄은요.
BATCH, 배치라고 하는데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그걸 일괄이라 그래요. 일괄 처리.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일괄 처리 시스템을 가장 잘 실천하시는 분이 어머니들. 네. 빨래 특히 자 모아서 한꺼번에 빨래 하지 않습니까? 세탁기에 넣어서 바로 그게 일괄 처리예요. 양말 하나 벗으면 그거 세탁기 돌리고 그렇지 하지 않죠? 모아서 한꺼번에 그게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네. 우리 일괄 처리 시스템을 일찍이 실천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 배치 프로세싱. 얘가 제일 먼저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모아서 처리를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실시간 처리. 모아서 하다 보니까 엄마 이거 좀 빨리 빨아줘요. 나 나가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빨리 빨아야 되죠. 실시간 처리. 리얼 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리얼 타임 프로세싱. REAL 리얼 TIME 리얼 타임 프로세싱. 자,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일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먼저 일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다중 프로그래밍이 뭐냐면 다중이 무슨 뜻이에요? 두 개 이상, 여러 개.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뭐예요? 영영의 집합인데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가 한 개입니다. 아직 우리 CPU 안 배웠지만 Central Processing Unit 들어두기만 하시고요. 중앙 처리 장치예요.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가 한 개인데 프로그램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다중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요거는요. 시간을 쪼개는 거예요. 분할 처리 시스템. 시간을 쪼개서 처리하는 거.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 그래서 TSS라고 불러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는 시간을 쪼개는 시스템. CPU가 있는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한테 CPU를 조금씩 나눠줘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우리 앱이라고 부르죠. APP. 걔는 혼자서 쓰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분할 처리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처리. 다중 처리는요. 얘는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다중 처리니까 얘는 CPU가 2개 이상이에요. 아까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가 1개, 다중 처리는 CPU가 2개 이상.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처리의 차이점은요. CPU의 개수예요. CPU의 개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분산 처리. 흩어져서 처리하는 거죠. 분산 처리. 그래서 요걸 좀 외우셔야 됩니다.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 일괄 처리, 그 다음에 실시간, 일실,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시분할, 다시. 그래서 일실, 다시, 다분, 다중 처리, 분산 처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이게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서 또 자세히 배워요. 그때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운영체제의 기능, 운영체제의 기능인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요. 좀 신경 쓰시면 되고 좋은 말만 고르면 돼요.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우리가 윈도우즈를 깔아요. 그러면 자기의 사용 환경에 맞게끔 설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초기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기능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 우리 주기억장치 롬과 램이 있거든요. 롬, 램. 나중에 배우니까 지금 메모만 해두세요. ROM, 롬. 그 다음에 RAM, 램. 롬, 램. 또는 램, 롬. 수업하다 여러분이 또 램하고 롬을 굉장히 빨리 발음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램, 무슨 놀리듯이요. 램, 롬. 빨리 하니까 정말 그렇게 들려요. 아무튼 주기억장치, 램하고 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기. 그 다음에 주변장치는 뭐 있어요? 뭐 프린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없으면 얘네들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쓸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입출력 관리, 그 다음에 이 부분, 파일 관리. 우리 컴퓨터의 저장 단위가 뭐예요? 파일이죠. 파일, FILE. 그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파일 탐색기에서 관리하죠. 윈도우즈 10에서는.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뭘 제공한다? 편의성을 제공해준다. 결론적으로 부팅이 돼서 우리가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인터넷도 하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기능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운영체제 구성 가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일단 두 가지로 돼요. 제어 프로그램, 컨트롤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도 외우셔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의 제,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의 처. 제처입니다. 제처. 운영체제, 제어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제처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네, 제처입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세요. 제처. 그 때리라는 때려 그 처 아닙니다. 제처. 외우셨죠? 제처. 운영체제 구성, 제처. 이 오프라인 수업이면 제가 한 30번 해드리는데, 우리 온라인이니까 시간상 요만큼만 해드리고요. 제처. 제어 프로그램. 자, 제어라는 말이 들어가면 외우기도 쉬워요. 보세요. 감시. 우리가 이 감시한다라는 게 제어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뭐 나쁜 쪽으로 감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잘 위험한 거 제대로 잘 되나 안 돼. 그런 감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 작업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감시, 관리가 들어가면 제어 프로그램이에요.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나시면, 제어 프로그램 종류, 감시, 관리. 이렇게 알아두시고, 물론 이제 잠시 후에 외우는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 감시 프로그램의 감, 그 다음에 작업 관리 프로그램의 작,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의 대, 감작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제어 프로그램 종류 세 가지, 감작대, 그럼 감이 뭐 수박보다 크겠습니까? 작지? 감작대,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감작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제어 프로그램 종류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감작대, 신사처응, 여러분들 이런 것들 오늘 수업 끝나고 자꾸 되새기면서 자기 것을 만드셔야 돼요. 공부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감작대 됐고, 한 번씩 보겠습니다. 감시 프로그램 보세요. 시스템 전체의 동작 상태를 감독한다. 그리고 지원해준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감시 프로그램이에요. 중추적인 역할, 가장 중심적이고 굉장히 큰 역할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작업관리, 말 그대로 작업관리예요. 데이터 관리는요. 데이터 관리,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 가겠습니다. 처리 프로그램인데, 이 처리 프로그램에서의 제가 이 프로세스라는 단어는요, 제가 이건 외워주세요. PROCESS, 프로세스라는 단어는요, 처리란 뜻이 있는데 엄청 많이 쓰입니다. 컴퓨터 분야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프로세스, 처리. 종류는 언어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언어 번역. 자, 컴퓨터는 기계예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는 기계어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과 대화하고 싶을 때는요, 영어, 일본 사람은 일어, 중국 사람과 대화할 때는 중국어죠. 컴퓨터하고 대화할 때는 기계어인데, 우리가 기계어는 알 수가 없어요. 왜? 0과 1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어는 컴퓨터만이 알 수 있는 언어고, 그거를 기호화한 언어가 어셈블리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C 언어, C++, 자바, 파이썬 이런 언어들이 바로 고급 프로그래밍이에요. 왜요? 영어로 작성하거든요. 됐죠? 자, 0과 1로 되어 있는 기계어는 컴퓨터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사람이 고급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요. 그러면 그거를 기계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네, 됐네요.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얘를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시켜주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컴파일러, 어셈블러, 인터프리터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달달달 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들어두기만 하시고요. 우리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가 뭔지.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는 건 한번 써봐. 서비스도 주는 겁니다. 어떤 거요? 연계 편집 프로그램이라든가 로더. 그 다음에 디버깅 프로그램. 디버깅. 우리가 버그라는 거. BUG. 버그는 벌레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짤 때 버그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뻥 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버그 났다라는 건데, 버그는 보이지 않는 오류, 그게 버그예요. 그 버그를 잡는 게 디버그예요. 디버깅 한다 그러죠. 모든 영어 단어 앞에 D가 들어가면 없애버린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버그를 잡는 게 디버그예요. 그래서 디버깅 프로그램, 나중에 또 자세히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렬, 순서대로 나열하는 개념, 병합, 합치는 거죠. 정렬 병합 프로그램,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번 써봐 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리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문제 처리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 이제 그 교재마다 그냥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제 처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처리 프로그램 종류, 언서문, 어서 문을 닫아라, 언서문, 또는 언서쳐, 그냥 처리 프로그램, 언서문, 어서 문 닫아, 추워, 언서문, 감작대, 언서문,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문제 처리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런 것들요. 우리 급여 관리, 인사 관리, 회계 관리, 우리가 업무에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 우리가 프로그램 짠다,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업무에 맞게끔 개발한 프로그램, 이게 바로 문제 처리 프로그램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3가지, 감작대. 감이 뭐예요?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감작대 외우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처리 프로그램은요, 언서문, 언은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 그 다음에요,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 또는 그냥 처리 프로그램,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됐네요. 그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로도라는 것만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LOAD, 로도라는 게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 차 뒤에다가 물건을 실어버리는 걸 뭐 한다 그래요? 적재한다 그러죠. 적재. 그게 영어로 로드예요, 로드. LOAD, R이 아니고요. 로드. 보세요. 로드 모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주기억 장치 내로 옮긴다라는 게 적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옮겨서 실행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로더라고 그래요. 로더. 우리가 뒤에 ER이 붙어버리면 못 마는 기계, 못 마는 사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ER, OR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재해주는 사람, 적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그런 뜻으로 로더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모듈 프로그램이라는 걸 주기억장치에 어떻게 한다? 적재해서 실행해주는 소프트웨어, 로더. 이 용어도 좀 알고 가시고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우리 운영체제 개요서부터 해서 윈도우즈의 기초 말씀드렸고요. 우리 오늘 또 첫 시간, 우리 첫술에 배부르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제가 외우는 방법 암기 쏙쏙 설명드리니까요. 강의를 자주 듣는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다음 시간 한글 윈도우즈 특징,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의 새로운 기능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퀴즈를 풀어보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